혁신과장을 맡고 있는 윤병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금융 종합 혁신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금융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디지털 금융 종합 혁신 방안 혁신과 안정을 주제로 한 거고요. 마지막 맺은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금융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금년도 코로나19가 또 촉발시킨 측면도 있습니다만 비대면이 확산돼서 소형결 사회로 좀 가고 있고요. 아까 전에 정중호 소장님 말씀하신 거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또 플랫폼 중심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데이터 기반의 금융이 활성화되고 또 디지털 전환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도 계속 디지털화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만 이 코로나19가 당초 예상보다 더욱더 빨리 그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고 또한 이렇게 가속화된 디지털이 더 이상 이제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기는 힘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와 표준을 선도하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슬라이드는 그간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 정책과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자료입니다만 저희가 핀테크 하지만 이 핀테크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10년 전만 해도 매우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핀테크라는 단어가 쓰기 시작하고 저희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핀테크와 관련된 어떤 그런 정책을 태동시킨 게 2013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 당시 저희 금융위원회 신재현 위원장께서 이제 핀테크라는 단어를 많이 활용을 하시면서 이 핀테크 출범에 좀 토대를 닦았고요. 그다음 2015년부터 17년 정도 한 3년여 동안 저희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라든가 이런 과를 중심으로 각종 핀테크와 관련된 데모데이라든가 또 인터넷 은행도 출범을 시키고 크라우드 펀딩을 이제 자본시장법에 넣어서 법제화도 하고 등등등등한 어떤 그런 핀테크 산업의 어떤 그런 형성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부터 19년이 되겠습니다. 약 3년의 기간 동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금융혁신기획단이 정식으로 출범을 했고 또 작년 4월부터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같은 것들이 활발히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작년 4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 120건 정도의 혁신금융 서비스가 지정이 돼서 여러 건의 지금 서비스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문 은행법도 이제 개정이 되었고요. 또 최초로 작년부터 핀테크 사업 예산이 작년에 최초로 이제 저희가 따서 획득을 해서 작년에 약 100억 원, 올해는 약 180억 원, 내년도에도 약 200억 원 정도의 핀테크 사업 예산이 이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여러 핀테크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틀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19년부터는 이제 핀테크를 더 키우고 해외 진출도 시켜야겠다. 그래서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저희가 만들어서 다양한 어떤 그런 전략을 폈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방역적인 어떤 보건적인 이슈로 해서 지금 조금 그 욕구들이 지금 묻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디지털 금융 종합 혁신 방안입니다. 디지털 금융 잘 아시다시피 추진 배경이라 하면 이제 디지털 금융 추진하게 된 것은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뉴딜의 제도적 기반이 되고 그다음 결국은 또 국민들의 금융 생활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거고요. 고객 경험을 좋은 경험을 이제 가져가게끔 하는 거고 그다음 금융의 경계 확대를 통해서 혁신적인 포용 금융을 달성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이제 나타나게 된 거고요. 저희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EU라든가 다른 나라들도 디지털 금융의 중요성은 진작에 인식을 해서 관련 법 제도를 지금 정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국내 이제 디지털 금융 규율하는 법이라고 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을 들 수가 있는데 아이폰이 나오기도 전인 07년도에 이제 만들어져서 시행된 이후에 큰 변화가 사실 없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짧게 개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인 디지털 금융을 규율할 수 있는 법 체계가 다소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지금 현재 핀테크와 금융회사, 빅테크의 대응이 디지털 패권 전쟁이다라고 저희가 써놨습니다만 핀테크 회사는 핀테크 회사대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또 금융회사도 이에 발맞춰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DT화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라 디지털화를 해라라고 하면서 각 은행의 CEO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은행들이 서로 디지털화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소위 빅테크라고 하는 뭐 해외 빅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이런 회사들까지 해서 빅테크들도 계속해서 지금 이 금융권으로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추진 과제로서는 네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고요. 첫 번째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여러 신사답을 도입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용자 측면에서는 이제 이 디지털 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호 체계를 확립하겠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디지털 금융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 그리고 이 세 가지보다 더욱 어떻게 보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제 그 보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금융 안정을 추구하겠다. 그래서 결국 혁신과 안정의 어떤 그런 밸런스된 전략을 취해 나가겠다라는 게 저희 정부의 디지털 금융 전반적인 큰 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적인 측면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산업을 도입하고자 하는데요. 뭐 좀 전에 계속 설명해 나간 부분입니다만 지급 지시 전달업, 마이 페이먼트라고 저희는 명명을 했습니다. 뭐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어떤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명명하기로 마이 페이먼트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지급 지시 전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건데 이용자의 지급 지시를 받아서 금융회사 등의 이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도록 해서 하는 업종이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금액으로 손쉽게 진입할 수 있고 그래서 뭐 관련된 이체를 손쉽게 함으로써 소비자들한테 더욱 편리한 어떤 그런 금융 경험을 쌓게 하는 그런 아주 좀 낮은 수준의 어떤 그런 핀테크 뭐 전자금융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던 마이페이먼트와는 틀리게 종합지급결제사업자라고 해서 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어카운트 기반이 되겠습니다. 어카운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제 금융 서비스를 이제 고객들한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라이센스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신 업무, 수신 업무, 뭐 외환 업무 정도를 제외한 국내 은행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것도 계좌 기반화해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일 라이센스로 우리 전자금융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자금융 업무를 영위가 가능한 그런 종합 라이센스가 되겠습니다. 여러 지금 현재 기존 금융권이라든가 신규 사업자라든가 핀테크 사업자에서 이 라이센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에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는 전자금융업종을 기능별로 통합하고 간소화해서 자금 이체업, 대금 결제업, 결제 대행업 이런 식으로 좀 크게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뭐 기능에 따라서 규제 강도도 약한 거에서 강한 데까지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규율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입 규제도 합리화해서 최소 자본금 규제를 좀 차등화하고요. 영업 규모 증가에 따라서 차등화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을 또 부여할 예정입니다. 뭐 상반기 내내 업권 간의 어떤 그런 많은 뭐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 우리 금융 정부 내부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소액 후불 결제 기능을 뭐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금 부족분에 한해서만 제한적인 금액 한도 내에서 신용 기반의 소액 후불 결제 기능을 부여해서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핀테크 회사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런 이렇게 신용 기반의 소액 후불 결제 기능이 부여된다면 뭐 아직까지 신용이 아주 약한 틴 파일러라고 하는데 학생층이라든가 이런 층들한테 한층 더 편리한 금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불 수단의 충전 한도도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는 것을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올려서 뭐 요즘 여러분들 뭐 해외여행 작년까지 많이 가시고 있습니다만 4인 가족 같은 경우에 비행기표 뭐 4인 가족 정도만 끊어도 200만 원 한도에 걸려서 핀테크 업체를 통한 어떤 그런 발권이 안 된다든가 사실상 여러 불편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선불 지급 수단의 일회 충전 한도도 좀 상향시킬 예정이고요. 그다음 뭐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서 규제 개선도 동태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특히나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심사하는 과정에 보면 똑같은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하는 것들도 최근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샌드박스가 아니라 아예 그냥 규제를 바꿔서 규제를 철폐해서 규제를 개선해서 이 샌드박스에 올라오는 것과 규제 개선이 동태적으로 연계될 수 있게끔 그러한 규제 개선을 해나갈 생각이고요. 두 번째 이용자 측면입니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첫 번째로 이용자 자금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내용인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께서 뭐 고속도로 같은 거 타고 다닐 때 이용하는 하이패스 충전 같은 것들, 여러분들한테 많이 좀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보호 문제, 또 스타벅스 같은 거 이렇게 드실 때 스타벅스 카드 선불 충전금들, 그런 것들도 다 합쳐보면 아마 엄청난 금액이 모였을 텐데, 그런 금액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어 나갈 예정이고요. 또한 금융 플랫폼과 관련된 영업행위 규율 체계도 마련해 갈 예정입니다. 금융 플랫폼들이 뭐 이런 원칙들은 지켜야 할 것이라든가, 또 어떤 영업행위를 할 때 이건 안 된다라든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켜야 할 원칙적인 내용, 선언적인 내용까지는 저희 전자금융거래법에 담겨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입니다. 금융회사 등이 책임지는 전자금융사고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의 어떤 무과실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용자는 전혀 뭐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다, 어떤 뭐 사고가 나도 은행이 다 물어줄 거다, 이런 식은 좀 곤란하다라고 해서 이용자의 사고 예방 협력 노력을 더해서 공평하고 균형 있는 책임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프라 측면입니다. 오픈뱅킹과 디지털 지급거래 청산을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뱅킹 같은 경우에 지금 금융결제형 규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IMF 같은 경우에 이 오픈뱅킹이 법적인 어떤 그런 기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공고를 저희 대한민국에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IMF의 공고도 받아들이고, 또한 디지털 지급거래 청산도 뭐 오늘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만 저희는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지급 거래와 관련돼서 내부 청산이 있을 경우에 혹시나 모를 어떤 그런 사고들, 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 청산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인프라 측면 두 번째입니다. 금융 분야의 인증과 신원 확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전쯤에 간단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인증 제도를 완전히 정비하고요. 신원 확인 제도도 더욱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합리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곧 아마 세부적인 방안을 연내 발표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대상도 더욱 명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전자금융거래법에 뭐 플랫폼을 규율한다, 어디를 규율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전 세계는 사실은 뭐 크로스보더라 국경이 없는 어떤 그런 디지털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뭐 사업자들한테 여겨 적용이 가능하게끔 더 이상 어떤 그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여겨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요. 그다음 새로운 형태의 전자금융 거래도 포섭해 나갈 수 있도록 법 문안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관리 체계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라고 한다면 뭐 어떤 무슨 뭐 N사, 뭐 K, 우리가 많이 쓰는 매일매일 쓰는 어떤 그런 뭐 카카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과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 규율이라든가 외부 청산이라든가 뭐 합병이라든가 영업 양수할 때 뭐 우리 금융위원회의 어떤 그런 승인 인가라든가 이용자 자금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보안과 금융 안정의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 디지털 금융 보안은 뭐 아무리 강조를 해도 뭐 지나침이 없는 사안인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뭐 산업이라든가 이용자라든가 인프라가 아무리 잘 구축되어도 이 금융 안정 분야에서 뭐 크나큰 사고가 발생한다면 다시 몇 년이 되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주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금융 안정 분야에서 디지털 리스크 관리 감독을 선진화하고 또 금융 보안과 관련된 민간 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번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금융 산업의 안전한 디지털 전환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초 첫 번째 팬데믹이 왔을 때 뭐 BCP라고 그래가지고 금융기관들이 지점이 폐쇄되고 막 전층이 폐쇄되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업무를 지속해 나갈 건지, 또한 그 당시 문제가 됐었던 그럼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데 망분리 규제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더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나갈 생각이고요. 또한 금융 분야 사이버 안보라든가 재난 대응 관리 체계도 더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특히
디지털 금융 정책 협의회라는 걸 이제 법에도 담아서 지금 현재도 저희가 디지털 금융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법에 기반을 둔 민관이 다 들어가서 종합적인 어떤 그런 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디지털 금융 정책 협의회도 법에 근거를 두어가면서 운영을 해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기대 효과는 뭐 디지털 금융과 혁신 금융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뭐 향후 전반적인 어떤 그런 우리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이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서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금융산업의 어떤 그런 뭐 경쟁을 더욱 촉진하고 혁신을 어떤 촉발시키고 또 외환을 확장하고 또한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욱 더 편리하게 우리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또 편의가 제고되고 또 더욱 어떤 그런 보안은 더욱 좋아지는 그런 측면. 그 다음에 오픈 뱅킹이라든가 뭐 외부 청산 같은 것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반기 중에 지금 사실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고 이 법안을 전자금융거래법안을 국회 우리 정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윤관석 의원실과 함께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실에서도 이 법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여러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법을 규율해야 될지를 저희 정부와 같이 계속 고민해 주고 계시는데요. 아마도 뭐 이번 달 내에 아주 이른 시일 내에 정부와 그 윤관석 정무위원장 간의 어떤 그런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합의된 전자금융거래법이 발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국회 내에서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몇 주 말입니다. 뭐 디지털 금융 혁신을 통해 그리는 미래 혁신이라고 해서 사실 여기 모바일 뱅킹, 마이 페이먼트, 마이 데이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 쭉 써놨는데 뭐 디지털 하이웨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해봤습니다. 지속 가능한 혁신과 체감, 안전 포용과의 균형, 금융산업의 위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잘 해나가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균형과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병헌 과장님의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참 좋았던 게 혁신적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도입과 또 보호 체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참 소비자 입장으로서 참 뿌듯했던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강연을 보고서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질문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두 분 정도 꼽아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기호님께서 먼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디지털 금융이 가속화돼서 대면 서비스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 디지털 소외계층을 포용할 만한 정책도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주 허를 찌르는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허를 찌르는. 네, 정말 허를 찌르는 질문인데 요거에 대해서 답변 맞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존에도 계속 있어왔던 거고 뭐 저도 느끼고 있는 거고 너무 어렵습니다. 뭐 좀 어렵기도 하고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나기도 하는데 또 막상 닥치면 또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결국 계속 금융이 디지털화되고 또 좀 뭐 어떤 그런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구현이 되고 하다 보면 결국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뭐 디지털 디바이드라고도 부르는데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이 발생하게 되고요. 특히 고령층이라든가 또 어떤 그런 뭐 대도시가 아닌 어떤 그런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다른 뭐 그와 대비되는 분들 대비한 격차가 발생할 수뿐이 없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미 뭐 예상을 하고 있고 뭐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그런 포용적인 금융 방안, 어떤 그런 고령층을 위한 고령층을 더 뭐 이쪽으로 더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들을 위한 다른 대안도 있을 텐데 뭐 저희 혁신국 차원이 아니라 우리 금융위원회 내에 어떤 이런 것만 또 별도로 잘 준비하는 어떤 그 소비자국이라는 국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포용 방안을 지금 열심히 지금 뭐 준비 중에 있고 만들고 있고 아마 조만간 전체적인 방안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단시간에 좀 정리가 되기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좀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질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 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플랫폼 사업자가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독과점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접근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답변 부탁드리도록 플랫폼 하겠습니다. 사업자,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거대한 플랫폼 사업자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 독과점적인 어떤 그런 성격이 있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우리 뭐 금융회사가 되건 핀테크 회사가 되건 그 회사들의 어떻게 접근할지의 여부가 그 회사의 어떤 그런 영업에 대한 어떤 그런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고 해서 저희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고민해오고 있는 부분이고 뭐 각종 전문가분들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있어서 저희도 올해 내내 사실은 이 부분을 많은 고민을 해왔었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세밀한 향후 대응 방향이라든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금융위원회 뭐 저희 부위원장님이 중심이 되신 디지털금융협의회에서 뭐 거의 한 20여 명에 달하시는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뭐 몇 주 지난 다음에도 회의를 할 거고 12월 달까지도 계속 이제 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할 생각인데요. 뭐 이분들이 지켜야 될 어떤 룰이라든가 책임성이라든가 또 어떤 그런 뭐 투명성이라든가 뭐 그다음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전자금융거래법에도 뭐 기본적인 사항들은 담기겠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실제로 뭐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어떤 그런 뭐 베스트 프랙티스라고나 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유연한 규제 체계 뭐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원칙하에 빠른 시일 안에 저희가 만들어서 시장에 좀 이렇게 알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유연한 규제나 또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고민하고 또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질문 그리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